이 작품은 조선 왕조 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인물의 대화와 내면 심리는 드라마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한밤중 검은 하늘 아래 궁궐은 거친 빗줄기에 잠겨 있습니다. 맹렬한 비바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오직 빗소리만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마치 하늘이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내리는 듯 처련합니다. 저 멀리 흐릿한 어둠 속에서 번개 한 줄기가 번쩍 궁궐의 고즈넉한 기와들을 잠시 비추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 어둠과 빗물 속 홀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붉은 골룡포가 빗물에 흠뻑 젖어 그의 몸에 처련하게 달라붙습니다. 그의 회상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되어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헤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그가 뱉는 거친 숨소리만 빗소리 사이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리도 처절한 그림자가 그의 등을 감싸고 있는 걸까요?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발치로 향합니다. 빗물에 씻겨나가면서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핏자국들,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나간 비단옷까지가 차가운 돌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핏물은 빗물과 뒤섞여 마당을 더욱 붉게 물들이며 흘러갑니다. 그의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격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듯 온몸을 떨며 흔들립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누가 죽였는가? 그 격렬한 외침이 빗소리를 가르고 궁궐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아들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무친 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대한 의문이 얽히고 설켜 한 왕조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단 말인가? 그의 눈빛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붉은 피와 빗물, 그리고 그 광기 어린 눈빛의 대비는 섬뜩하리만치 선명합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이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 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광이 어린 절규는 단순한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던 성군 성종의 지세 아래 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일까요? 한때는 온화함과 총명함으로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어떻게 이 참혹한 파국의 서막을 열게 되었을까요? 성군이라 불렸던 왕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가족이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단 말인가? 예종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병약했던 예종이 30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자 왕실은 큰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전국의 중심에 선 것은 아직 13살 어린 소년 성종이었습니다. 어두운 궁궐, 빗소리가 창밖을 때립니다. 빗물은 어린 왕의 지귀식 홍려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어요. 왕의 골룡포를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지만 정작 왕을 옆을 지키는 것은 거대한 두 그림자였죠.
대왕 대비 마마, 이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책무가 마마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부디 선왕의 뒤를 이어 만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허나 염려 마십시오. 대통을 이을 아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어린 나이. 제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섭정을 펼칠 것입니다. 인수대비 또한 저를 도와 어린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와 어머니 인수대비의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어린 성종의 귓가에 맴돕니다. 청명하고 온화한 왕자 이을산군은 이제 거대한 무게를 짊어진 성종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그의 현명함을 기대했지만 그는 아직 두 대비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어린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군주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남자로서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꿈꾸는 마음도 품고 있었죠. 왕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안위를 보살피는 존재. 허나 한 사람의 남자는 나는 그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은데.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성종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한명회의 딸 공혜의 왕후. 어릴 적부터 병약했지만 성종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궁궐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죠. 오늘도 이리 창밖을 보시는군요. 날이 차가우니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이리 찾아주시니 제 마음은 늘 봄날 같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멀리 봄꽃이 피어나는 곳을 향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작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왕실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대통을 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 그러나 공혜 왕후는 병약하여 후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졌고 따뜻했던 그들의 공간에도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왕비의 병이 깊어 후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니 어찌할꼬.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루빨리 새 왕비를 간택하여 대통을 잇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종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왕으로서의 책무는 그에게 새로운 선택을 강요했죠. 그는 그저 한 여인의 남편이고 싶었지만 왕실의 후계라는 거대한 굴레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과연 성종은 왕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왕비 간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규수들이 저마다의 미모와 재색을 뽐내며 궁궐로 들어섰죠. 왕실의 어른들로 물론 성종 자신도 새로운 국모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정숙하고 온화한 덕목을 칭송했지만 성종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나직한 목소리, 익숙하고 단아한 모습들 속에서 한 여인이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듯했어요. 붉은 매화처럼 강렬하고 타는 듯 뜨거운 눈빛. 그녀는 바로 윤 씨였습니다. 윤 씨, 그대는 어떠한가? 소녀 윤 씨, 감히 전하의 지극한 덕을 따르고자 하나 때로는 소인배의 미천한 생각으로 전하의 성심을 어지럽힐까 두렵습니다. 허나 저의 마음은 오직 전하만을 향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규수들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때로는 거칠듯 느껴지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죠. 성종은 그녀의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총명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또한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 강력한 끌림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길한 그림자의 시작일까요? 성종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새 왕비는 윤씨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왕실의 어른들, 특히 인수대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윤씨는 너무도 강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불꽃 같았죠. 대왕대비 마마, 왕비의 덕목은 온화함과 인내입니다. 윤 씨의 기계가 남다르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 강렬함이 자칫 왕실의 평안을 해칠까 염려됩니다. 왕비의 자리는 한 개인의 감정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가문의 배경과 성품, 모든 것을 신중히 살피셔야 합니다. 두 대비는 왕실의 안녕과 확고한 권력 기반을 우선시했어요. 그들의 눈에 성종의 지극한 애정은 자칫 불씨가 될 위험한 감정일 뿐이었죠. 성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 현명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책무, 그 사이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나는 왕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국모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 왕관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종은 두 대비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씨를 왕비로 간택하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왕의 결정에 대비들도 더 이상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인수대비의 눈빛에는 불만과 견제의 서늘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성종의 새로운 사랑에 미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어 궁궐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고 윤씨 또한 왕의 사랑에 도취된 듯 행복해 보였죠. 봄날의 궁궐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군주로서의 책임감과 사랑받고 싶은 남자의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윤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있어 과인의 마음이 이리 평화롭소. 전하께서 저를 이리 사랑하시니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어른들은 여전히 윤씨를 예의주시했어요. 그녀의 강한 성정은 조용하고 엄숙한 궁궐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고 이는 왕실 여성들과의 미미한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도 뜨거웠지만 그 불꽃이 다른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아름다운 궁궐의 봄날 아래 이미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과연 왕실의 규율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랑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성종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윤씨. 그녀는 마침내 정식 왕비로 책봉되었고 이듬해에는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원자, 연산군을 낳았죠. 왕실은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찼죠. 성종 또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윤씨와 갓 태어난 아들만이 들어오는 듯 보였어요. 중전, 그대가 이 나라의 국모로서 또한 원자의 어미로서 이룬 공은 하늘보다 높소. 이 나라는 그대와 원자로 인해 비로소 빛을 찾았소. 성종의 다정한 말에 윤씨의 얼굴에는 벅찬 감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동시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웠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성종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큼이나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폐하의 사랑이 이리 크시니 저를 질투하는 자들이 어찌 없을까.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불안해. 이 자리를, 이 아이를, 폐하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궁궐은 마치 화려한 비단으로 엮은 미로와 같았어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질투가 얽혀설켜 있었죠. 윤 씨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불안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윤 씨의 불안은 그녀 주변을 서서히 잠식해 갔어요. 궁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크게 노했고 후궁들의 소문에 귀 기울이며 밤잠을 솔직히 일쑤였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과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내면 잠재된 강박적인 성정이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윤 씨의 불안은 광기로 변했어요. 성종이 다른 후궁, 특히 엄귀인이나 정귀인과 함께 밤을 보낼 때면 그녀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폐하께서 또 다른 이와 계신단 말인가? 이 밤에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가 있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 밤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는 윤 씨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어요.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처소 문을 박차고 나섰죠. 성종의 발길이 뜸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병들어 갔고 그 병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후궁들을 찾아가 거친 말을 내뱉고 궁녀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일이 잦아졌죠. 성종은 처음에는 윤 씨의 그러한 행동을 사랑에서 비롯된 투정이라 여기며 다독이려 애썼지만 그녀의 도를 넘는 질투는 이제 단순한 투정을 넘어 왕실의 평화를 깨트리는 큰 소란이 되었어요. 중전, 그대의 마음은 이하오. 허나 왕비의 몸으로 이리 소란을 일으키면 어찌 되겠소? 왕실의 채통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되오. 부디 자중하여 주시오. 성종의 나지막한 꾸짖음에도 윤 씨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질투의 화신으로 모으는 이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탓을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모든 후궁과 궁녀를 향해 궁궐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성종의 마음속엔 이제 사랑 대신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윤 씨의 질투는 이제 더 이상 성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엄격한 성품의 소유자인 인수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대비들은 왕비의 자리는 단순히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국본의 기틀을 다지는 신성한 곳임을 강조했어요. 중전, 왕비의 자리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요. 어찌 일국의 국모가 사사로운 정에 매여 이리도 추태를 부린단 말이요. 왕실의 채통을 훼손하고 후궁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어미로서, 대비로서 그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소. 인수대비의 꾸짖음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윤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윤 씨는 처음에는 죄송함을 표했지만 반복되는 질책에 점차 반감을 드러냈어요. 왕비로서의 원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이는 다시금 분노로 폭발했어요. 소첩은 폐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어찌 폐하의 마음을 훔치려는 저들을 두고만 보란 말입니까? 소첩의 질투는 폐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이러한 고성이 대비전에서 터져나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성종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권위와 아내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양쪽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머니의 말씀도 중전의 마음도 모두 이해가 가. 하지만 이 갈등을 어찌 풀어야 한단 말인가? 내 잘못인가? 너무 많은 사랑을 준 것인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원한 것인가? 이 모든 소란이 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만 같아. 결국 성종은 윤 씨에게서 점차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같은 성정과 끝없는 질투는 성종을 지치게 했고 평화를 갈구하는 그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왕실의 평화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의 질투가 극에 다다르자 그녀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았어요. 궁궐에는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후궁들의 처소에 독약이 놓여 있었다고 불길한 저주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궁녀들에 의해 불길한 물건들이 윤 씨의 처소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죠. 금단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뼈, 이름 모를 주술이 적힌 종이, 그리고 심지어 독초로 추정되는 약재까지. 발견된 물건들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왕실에 대한 불경을 넘어 살인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이었죠. 성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랑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혹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고 대비들의 압박인 거세졌어요. 폐하,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국모가 되어 감히 왕실을 더럽히고 죽음의 저주를 퍼뜨리려 하다니요?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오 왕실의 안위를 뒤흔드는 중대한 죄입니다. 성종은 윤 씨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다고 항변했죠.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동시에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성종의 마음속엔 이제 사람의 흔적 대신 깊은 실망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중전, 정말 그대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단 말이오. 내 진정 그대를 믿고 싶었건만 어찌 이리 찬혹할 수 있단 말이오. 윤 씨의 손에서 떨어진 작고 붉은색의 천조각. 그 안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과 부적 같은 것이 들어있죠. 궁궐 전체를 감싸는 불안감과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성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낳은 비극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동나무로 자라나 왕실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깊은 밤, 궁궐의 침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빛바를 줄에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찢어놓을 뿐. 그러나 곧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그곳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정녕 나의 얼굴에 난 상처란 말인가? 어찌 감히 국모가 왕의 용안에 상처를 낼 수 있단 말인가? 상처라니요. 그리도 미워 원망스러운 이 여인에게, 하다못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정녕 칼까지 들었단 말입니까? 저를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윤 씨의 질투는 이미 광기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성종이 다른 후궁들에게 눈길이라도 줄라치면 극도로 불안해했고 급기야 손에 쥔 칼로 자신을 해치겠다며 난동을 부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왕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싶었던 그날 밤의 참극은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궁궐 전체를 휘둘는 충격적인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저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가?
나의 욕망이 불러온 파국이란 말인가. 성종의 얼굴에 난 선명한 상처는 단순히 왕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전이 더 이상 감싸줄 수도 덮어둘 수도 없는 파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왕의 용안에 난 상처는 곧바로 대비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왕실의 가장 강력한 두 어른은 이 사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본을 위협하고 왕실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역모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다니요? 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악입니다. 어찌 이런 망측한 여인이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국모는 나라의 어머니. 그 품위와 덕을 잃는 순간 왕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 윤 씨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어. 원자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어. 어머니, 할마마마, 소자의 어미이기도 하옵니다. 또한 원자의 생모이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 그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독약을 품고 후궁들을 저주하려 한 일은 또 어찌할 참이십니까? 전하께서 이리도 유약하게 나오시니 윤 씨가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폐비! 윤 씨를 폐비시키시옵소서. 이것이 왕실의 안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윤 씨는 왕실의 암적인 존재였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도려내야 할 총양이었습니다. 성종은 대비들의 단호한 압력 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비들의 압박은 성종의 마음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차가운 빗소리만이 가득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 씨를 향한 미련, 원자 연산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씨, 나의 윤씨, 정녕 이토록 멀리 와버렸단 말인가.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에 어찌 그리 마음을 빼앗겼던가. 하나, 그대의 그 강렬함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구나. 나의 욕망, 많은 여인에게서 사랑받고 싶었던 평범한 사내의 욕망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 왕으로서의 책임과 한 남자의 마음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구나. 나는 과연 성군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육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인가? 그의 내면은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패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는 일이었고 어린 아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광기가 더 이상 왕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냉혹한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 가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잔혹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대전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고 성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윤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왕비 윤 씨는 국모로서의 덕을 잃고 여러 차례 대왕 대비와 대비마마의 조난을 거스르고
급기야 왕의 용안에 상처를 내었으니 더 이상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도다. 폐위하여 사가로 내치고 다시는 궁궐에 들일 수 없게 하라. 안 됩니다. 전하, 어찌 이리 매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전하의 아이를 낳은 어미입니다. 원자의 어미를 이리 내치시다니요. 이 모든 것이 질투 때문입니까? 저를 이리 내치시면 저의 한이, 저의 원통함이 이 궁궐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윤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통한과 후궁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대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대전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보내졌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윤 씨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궁궐을 향해 울부짖었고 자신을 폐위시킨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는 사가를 넘어 다시 궁궐 안으로 스며들어 불온한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패비께서 매일 밤 궁궐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계신다지? 쉿,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귀신이라도 들을라. 패비께서 기어이 궁궐에 피바람을 일으키실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폐비 윤 씨는 자신이 폐위된 이유를 왕실의 온무와 후궁들의 모함 탓으로 돌리며 끝없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궁궐 내부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했고 대비들과 대신들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는 폐비 윤 씨의 존재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성종 또한 이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다시금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폐비 윤 씨의 불온한 소문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거세게 왕실을 흔들었습니다. 대비들과 대신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소문 속에는 윤 씨의 사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폐비 윤 씨는 비록 골 밖으로 쫓겨났으나 그 원한이 깊어 끊임없이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원자마저 불안에 떨게 될 것이옵니다. 왕실의 평안을 위해 영모의 씨앗을 근절하기 위해 폐비에게 사살을 내리시옵소서. 이것이 나라와 왕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옵니다. 전하,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윤 씨의 저주가 이 궁궐을 뒤덮는 것을 보고만 계실 참입니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또다시 잔혹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은 어미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상황. 그의 내면은 산산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욕망이 초래한 비극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은 결국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상을 잠식하던 어느 날, 성종은 결국 윤 씨에게 사살을 내리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명을 전하라. 윤 씨에게 사살을 내리라. 낡은 사가에 내관들이 도착하고 내관들은 윤 씨에게
독약을 건네줍니다. 패비마마, 전하의 명이시옵니다. 명이여, 결국 일이 끝을 보는구나. 나의 이 한, 나의 이 원통함, 죽어서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반드시 이 궁궐의 핏바람을 불러오리라. 윤씨는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질투, 욕망과 원한이 뒤얽힌 한 여인의 삶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종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비극의 씨앗을 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욕망을 쫓았으나 그 욕망이 왕실의 질서와 충돌하자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이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피로 묻은 비극이 훗날 아들의 손에 의해 조선 전체를 휘둘를 잔혹한 폭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사랑은 결국 가장 큰 족쇄가 되어 미래의 파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종은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를 맞이합니다. 궁궐은 다시금 화려한 잔치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덧없이 피고 지는 꽃처럼 새로운 여인들을 탐하며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했었습니다. 그의 침전은 어느새 수많은 후궁들로 북적였고 왕실은 다복한 외양을 갖추었지만 그 속내는 끊임없는 욕망과 갈등의 씨앗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리도 많은 여인이 내 곁에 있어도 왜 이리 마음 한구석이 시린가? 웃음소리가 가득한 궁궐이 어찌 이리도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가? 새로운 여인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도 그것이 진정 나를 채우는 길이었을까? 아니, 그저 공허함을 잊으려는 발버둥이었을 뿐인가? 내 마음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는 것인가? 엄귀인, 정귀인 등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왕실은 새로운 권력 다툼의 장이 됩니다. 왕은 여전히 왕실의 안정을 추구한다 말하지만 그의 사적인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쳐 또 다른 비극의 전조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패비 윤씨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려 했었습니다. 특히 어린 원자 연산군에게는 친모의 비극적인 죽음을 결코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연산군을 유모에게 맡겨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하고 자신 또한 아버지로서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왕자의 뒤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내게 어미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저리도 다정한 어머니가 있는데 나는 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저 달빛처럼 차가운 침전이 나의 어머니입니까? 어린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친모의 부재에 대한 깊은 의문과 함께 감추어진 진실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은밀한 소문들은 어린 왕자의 귀에 조각난 파편처럼 흘러들어갔고 그 파편들은 연산군의 불안정한 인격 형성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로운 삶을 주고 싶었다. 너의 어미가 겪었던 고통, 너만은 모르기를 바랐다. 허나 내 어리석은 선택이 너의 삶마저
그림자로 뒤덮는구나. 너의 눈빛에 드리운 그 슬픔과 의심이 나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찌르는구나.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세월은 흘러 연산군은 어엿한 젊은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친모의 부재와 숨겨진 진실로 인해 점차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며 폭력적인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불안정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왕실의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허나 그 도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없다는 이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뿐입니다. 그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나의 진짜 어머니는 어디 계신 것입니까? 연산군의 거친 언행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궁궐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성종은 뒤늦게 자신의 무책임한 사랑과 과거의 방치가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깨달았지만 이미 아들 연산군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광기의 씨앗을 뽑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욕망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족색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 작은 욕망이 이리도 무서운 괴물을 키워낸 것인가? 너의 눈빛 속에서 패비 윤씨의 불꽃 같은 증오가 보이는구나. 내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듯 너 또한 나를 죽음으로 내몰려는 것인가? 이 비극의 시작은 결국 나였구나.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성종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욕망의 씨앗이 결국 거대한 파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귓가에는 패비 윤씨의 비명과 어린 연산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 병은 내 몸의 병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병이구나. 내가 쌓아올린 모든 업보가 이제와 나를 짓누르는구나. 나는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여인을 품었고 어찌하여 한 여인의 절규를 외면했단 말인가. 사랑이라 믿었던 나의 감정이 결국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리 비참하게. 그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의 무게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정한 광기를 보며 성종은 속수무책으로 절망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이 아니라 피로 물들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들려왔던 연산군의 광기 어린 절규는 바로 이러한 성종의 무책임한 사랑과 방치, 그리고 진실의 은폐가 빚어낸 비극의 결정체였음을 시청자는 깨닫게 됩니다. 연산아, 나의 아들아, 너의 눈에서 보이는 그 불길한 빛이 나의 죄악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내 모든 것은 결국 너의 손에 의해 심판받을 터.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내 불행한 생이 너의 손에서 끝나는 것인가?
조선의 9대 임금 성종, 만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성군.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고독과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상을 짚은 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군주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연산에게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그 아이는 모르게 해야 한다. 흐느끼는 내시들의 울음소리, 의원들의 안타까운 한숨 속에 성종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뒤이어야 될 연산군의 앞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오히려 폭풍을 잠재우기보다 더 큰 해일의 전조가 될 뿐이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그의 장남 연산군이 조선의 10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20살의 젊은 왕은 어주화에 앉아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진실은 연산군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응어리를 남겼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의미심장한 시선들. 어느 순간부터 연산군의 귀에는 잊혀졌던 생모, 패비 윤씨에 대한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패비 마마께서 사실은 입 조심하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 두렵지 아니한가. 어머니의 부재를 어렴풋이 느끼던 어린 연산군의 마음은 점차 혼란과 궁금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핏빛 진실의 조각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찢어진 붉은 치마, 피로 얼룩진 노까지. 그것은 단순한 노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 남긴 처절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누가 죽였는가? 이 모든 것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성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가혹하게 연산군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눈빛에는 차가운 광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을 넘어 세상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폭군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1504년 그는 갑자사화를 일으켜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 아래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의 어머니를 죽게 한 자들이 어찌 감히 내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가? 너희는 모두 죽어 마땅하다! 성종의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을 물론 그들의 친족들 그리고 패비 윤씨의 폐위에 동조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연산군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문란한 사생활, 그로 인한 왕비의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했던 무책임한 선택이 결국 아들 때에 이르러 조선을 피바람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 파장이 한 가정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에까지 얼마나 잔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종과 연산군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성종은 과연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그는 유교적 통치의 기틀을 세우고 조선의 법제를 정비한 성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다수의 여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왕의 복잡한 내면, 왕비의 질투와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랑했던 여인을 내치고 결국 사사했던 냉혹한 결정. 그 모든 선택은 결국 아들에게 되물리는 고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종은 어쩌면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성군의 틀을 벗어나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는 스스로 비극의 가해자가 되었고 가장 큰 상처를 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군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연 왕은 사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과 인간적인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딜레마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